이 이야기는 인디애나 헨리빌에 사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1895년 소년이 6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토마토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 남겨진 소년은 요리도 하고 그의 형제자매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삶은 그를 혹독히 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10살 때부터 농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죠. 6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를 자퇴한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군입대를 위해 나이를 속였습니다. 1년 뒤 명예롭게 제대한 그는 철도 노동자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대학에서 법학 공부도 시작했죠. 하지만 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법조계 경력을 모두 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는 그곳에서 생명보험 판매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그는 페리보트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 사업은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후에 페리보트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화학 램프 제조회사 설립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제품으로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는 타이어 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회사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운 좋게 한 정유회사의 총지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배인은 주유소 한 곳을 맡아달라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유소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대공황이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셀오일이라는 회사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조건으로 무료로 그에게 주유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유소 운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대기 중인 고객들을 위해 닭고기 요리, 간단한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튀긴 그의 치킨 요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치킨 요리 덕분에 그는 지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역을 하나 없앤 뒤 그 자리에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그는 음식 광고까지 냈죠. 하지만 그에게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난데없이 지역 경쟁업체와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직원들 간 다툼이었고 싸움은 총격전까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직원 중 한 명이 사망했던 겁니다. 4년 후 이 모든 걸 다시 극복한 그는 치킨집 옆에 위치한 모텔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의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모텔을 포함하여 레스토랑까지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 넘치는 남자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모텔과 함께 140석을 지닌 레스토랑을 지은 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찬 계획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 식당 문을 닫아야 했죠.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자신의 요리법을 다른 식당에 팔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총 1009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조리법에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1952년 마침내 그는 처음으로 조리법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시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에게요. 그 후 그의 조리법은 빠르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에서도 그의 조리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는 치킨 한 마리당 0.04달러를 받는 대가로 그의 조리법 사용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손님이 확 줄었고 그의 매출도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건 약간의 저축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지원받는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자신의 치킨 요리 컨셉을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하겠다는 엄청난 꿈을 결심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적합한 식당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1959년 그는 새로운 레스토랑과 회사 본사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주 차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그는 자신의 치킨 요리법을 제공받기로 한 식당에 방문한 뒤 주인이 관심을 가지면 프랜차이즈 권리를 협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혀 나갔습니다. 그때가 1965년, 그의 나이 75살 때였습니다. 수년간의 거절, 실패, 불운 끝에 커널 샌더스의 프랜차이즈 접근 방식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KFC는 1960년대 중반까지 캐나다, 영국, 멕시코, 자메이카까지 사업을 확장한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커널은 메가쿠에도 회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연간 4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세계 각지의 KFC 레스토랑을 방문해 고객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커널 샌더스는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KFC 매장은 48개 지역 6천여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많은 거절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거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했다면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학교 중퇴, 수많은 해고, 법조계 커리어 몰락, 대공황, 화재 사건, 세계 2차 대전까지. 하지만 그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은퇴할 그런 시기에 말입니다. 커널 샌더스,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하나인 KFC 창립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성공 스토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천 번의 거절, 불행이 닥쳐와도 성실한 자세로 자신이 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